나이가 100살을 넘기고 보니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참으로 정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몸이 아주 조용히 보내는 작은 신호들입니다. 나는 오늘 당신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평소에 자신의 손끝을 얼마나 자주 살피나요? 사람들은 보통 얼굴에 주름이 생기거나 눈이 침침해지는 것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손끝에 달린 작은 손톱이 하는 이야기는 무심코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긴 세월을 살아오며 깨달은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작은 부분이 사실은 심장과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장은 우리 생명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잎사귀가 마르듯 심장이 고통을 받으면 그 신호는 가장 먼저 우리 몸의 끝단인 손톱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많은 이들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지거나 건강을 잃은 사람들의 손을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몸이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었다는 것을요. 당신의 손톱에 나타난 작은 줄 하나, 색깔의 미묘한 변화 하나가 단순한 노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이 지금 너무 지쳤다고 이제는 제발 속도를 줄여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편지와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성공을 위해, 자식을 위해, 혹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심장이 비명을 지르는 줄도 모르고 몸을 혹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무너진 뒤에 다시 세우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지금 당신이 무심코 지나치는 그 작은 손톱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이야말로 나중에 닥칠 큰 불행을 막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나는 당신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실려가기 전에 손발이 마비되는 두려운 순간이 오기 전에 당신의 몸이 건네는 이 나직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온 이 노인의 말이 조금은 고리타분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목격하고 겪어온 삶의 진실입니다. 심장이 보내는 신호는 결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다만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릴 뿐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려 합니다. 당신의 손톱이 지금 어떤 색을 띠고 있는지, 표면은 매끄러운지 아니면 거친 풍파를 겪은 것처럼 갈라져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심장이 현재 쉬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나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평온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당신의 손을 한번 보시기로 합니다. 그 속에 담긴 당신의 생명 이야기를 내가 하나씩 들려주겠습니다. 손톱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모습이 꼭 우리네 인생을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날은 매끄럽게 잘 자라다가도 어떤 날은 울퉁불퉁하고 거칠어지기도 하지요.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톱이 단순히 죽은 세포가 뭉쳐진 딱딱한 껍데기라고만 생각하시나요? 내가 살아온 100년의 세월 동안 지켜본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톱은 당신의 몸 안에서 흐르는 피와 기운이 마지막으로 머물다 가는 종착역이자 당신의 생명력이 얼마나 맑고
건강하게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기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기를 쓰며 하루를 돌아보듯 손톱은 당신이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지,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피는 온몸을 돌아 가장 먼 곳인 손가락 끝까지 도달합니다. 그곳에서 손톱을 밀어 올리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요. 그래서 심장의 힘이 약해지면 손톱은 가장 먼저 그 빛을 잃고 모양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손톱 위에 새겨진 작은 흔적들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이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견디며 내뱉는 신음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잘 띄는 얼굴의 김이나 잡티에는 온갖 정성을 들이면서도 정작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이 작은 신호들에는 너무나 무심합니다. 손톱이 조금 갈라지거나 줄이 생기면은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무심함이 나중에 얼마나 큰 슬픔으로 돌아오는지 나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 보았던 한 친구가 생각납니다. 그는 늘 바쁘게 살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의 손톱에는 세로로 깊은 골이 파여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그저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라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심장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결국 그는 어느 추운 겨울날 갑작스러운 통증과 함께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그 작은 줄 하나가 심장의 절규라는 것을 누군가 일러주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지금도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만큼은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손톱은 우리 몸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정직하게 말을 겁니다. 그것은 당신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당신의 약한 부분들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당신의 손톱이 투명하고 맑은 분홍빛을 띠고 있다면 당신의 심장은 지금 아주 기쁘게 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빛깔이 어둡거나 형태가 변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과 몸이 몹시 지쳐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손톱은 당신의 삶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가파른 길을 억지로 오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손톱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단순히 건강을 체크하는 시간이 아니라 고생한 당신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랑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큰 병이 닥쳐야만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틈새를 보고 둑이 무너질 것을 미리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손톱에 나타난 아주 작은 변화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보살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심장을 지키고 나아가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손톱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소리는 아주 작고 나직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당신의 손톱은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이미 가르쳐주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 목소리를 놓치지 않기를, 그래서 당신의 심장이 오래도록 힘차고 평온하게 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손톱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손톱 위에 세로로 길게 뻗은 줄들이 보이나요? 마치 가뭄든 논바닥처럼 혹은 오래된 나무의 껍질처럼
손톱 표면이 고르지 않고 위아래로 길게 골이 파여 있다면 당신은 지금 아주 위험한 신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몸의 피는 심장에서 시작해 온몸을 돌고 돌아 손가락 끝까지 가야 하는데 심장의 힘이 떨어지면 그 먼 곳까지 피를 충분히 보내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손톱은 영양을 받지 못해 메마르게 되고 결국 세로로 깊은 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주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넘깁니다. 하지만 내가 100년을 넘게 살며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보니 이 세로줄은 단순히 세월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이 지금 몹시 헐떡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이 무리하게 펌프질을 하고 있을 때 손톱은 비명을 지르며 그 결을 드러냅니다. 특히 평소보다 이 줄이 선명해졌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 확연히 느껴질 정도라면 당신의 몸 안에서는 이미 피의 흐름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며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마비나 쓰러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최근에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거나 작은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나요? 손톱의 세로줄은 당신의 마음이 겪고 있는 고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걱정을 껴안고 살거나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깊은 슬픔을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을 때 심장은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그렇게 굳어버린 심장은 손톱 끝까지 맑은 기운을 보내주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이 자신의 몸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는 말로 당신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세로줄은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제발 잠시만 멈추고 나를 좀 돌봐달라는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는 눈물 어린 호소입니다. 나는 예전에 한 젊은이가 활기차게 일하면서도 손톱에 깊은 세로줄이 가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건강을 자신하며 밤을 새우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겼지만 나는 그의 손을 보며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결국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의 한쪽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겼지만 그가 미리 자신의 손톱을 살피고 심장의 소리를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당신은 부디 그 젊은이와 같은 길을 걷지 마십시오. 손톱의 세로줄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지우려 애쓰기보다 당신의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손톱에 줄이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멈춰야 할 때를 알려주는 정지 신호등입니다. 피를 맑게 하고 심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자극적인 말을 줄이고 마음을 갉아먹는 욕심을 내려놓으며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의 순환을 도와야 합니다. 심장이 다시 힘을 얻으면 손톱의 줄은 서서히 옅어지고 다시 매끄러운 빛을 되찾을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손끝에서 매일매일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손톱 위를 가만히 만져보며 고생하는 당신의 심장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채우려고만 합니다. 더 좋은 옷, 더 넓은 집,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쉼없이 달리고 또 달립니다.
하지만 내가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오며 깨달은 가장 큰 가르침은 우리 삶도 우리 몸의 피도 결국은 비워내고 흘려보내야 건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손톱에 나타난 세로줄이나 거친 흔적들은 어쩌면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쥐고 놓지 않으려 했기에 생긴 마음의 병일지도 모릅니다. 심장이 굳어가는 것은 피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이고, 피가 흐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무언가에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미움은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어떠한 목표에 집착할 때 당신의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거칠게 요동칩니다. 그 진동이 고스란히 손가락 끝까지 전달되어 손톱 모양을 뒤틀어 놓는 것이죠. 나는 당신이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할 때를 놓쳐서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당신의 심장을 옥죄는 밧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밧줄을 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귀한 음식을 찾아다녀도 당신의 손톱은 결코 다시 맑아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병이 오면 하늘을 원망하거나 운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쓰러짐이나 굳어짐은 결코 느닷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보내며 내뱉은 거친 말, 속으로 삼킨 분노, 그리고 쉬지 못하고 혹사한 몸의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당신이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보길 바랍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남들보다 조금 늦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며 주변에 따뜻한 기운을 나누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편안해야 손톱 끝까지 맑은 피가 돕니다. 손톱 끝까지 피가 잘 돌아야 당신의 몸 구석구석에 생기가 넘치고 그 생기가 있어야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랜 시간 마주 앉아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톱에 난 깊은 골을 보며 내가 참 힘들게 살았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조금은 비워내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남의 시선에 맞춰 사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몸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심장은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당신을 위해 뛰어왔습니다. 그런 심장에게 당신은 무엇을 해 주었나요? 비워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이미 지나간 과거의 후회나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신기하게도 몸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좁아졌던 혈관이 넓어지고 심장은 비로소 제 리듬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손톱에 새겨졌던 고통의 줄기들도 서서히 옅어지며 다시 부드러운 살결로 덮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을 살며 몸소 체험한 진리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무거운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에 당신 자신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심장을 살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하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당신의 손끝이 다시 맑은 분홍빛으로 물드는 그날까지 나는 당신의 곁에서 이 낮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귀한 사람이고 그 귀한 생명을 지킬 힘 또한 당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의 손톱 색깔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투명하고 맑은 분홍빛이 돌아야 할 손톱 끝이 혹시 푸르스름하거나 창백한 빛을 띠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거뭇거뭇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처럼 어둡게 보이지는 않는지요? 나는 이것을 심장이 보내는 눈물 섞인 신호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의 피는 붉은 생명의 기운을 가득 담고 온 몸을 돌아야 하는데 심장에 힘이 붙이고 혈관이 좁아지면 가장 먼 곳에 있는 손톱까지 그 따뜻한 기운이 닿지 못하게 됩니다. 피가 멈추고 고이면 색이 변하듯 당신의 손톱색이 변했다는 것은 지금 당신의 몸 안에서 생명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아주 위태로운 증거입니다. 특히 손톱 끝이 파랗게 변하는 것은 산소가 부족하다는 뜻이며 이는 심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온몸에 신선한 공기를 보내주지 못하고 있다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수많은 사람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사람, 늘 불안에 떨며 밤을 지새우는 사람, 그리고 남모를 무거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손톱 색부터가 다릅니다. 생기가 사라진 손톱은 마치 햇볕을 받지 못한 풀잎처럼 시들어 보이죠. 당신은 혹시 최근에 손발이 유난히 차갑거나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지 않았나요? 그것은 단순히 날씨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이 고립되어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은 사랑과 기쁨을 먹고 사는 기관이만 당신이 삶의 재미를 잃어버리고 오로지 의무와 책임감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틸 때 심장은 조금씩 그 빛을 잃어갑니다. 피는 마음의 길을 따라 흐르는데 마음이 다치면 피도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그렇게 길을 잃은 피들이 손가락 끝에 머물며 어두운 빛을 만들어낼 때 우리 몸은 비로소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푸르스름한 빛을 그저 추위 때문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줄이 가늘어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머지않아 큰 폭풍우가 몰아칠 것을 예고하는 먹구름과 같습니다. 나는 예전에 한 노신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겉보기엔 아주 건강하고 당당해 보였지만 내가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손톱 아래에 깔린 어두운 빛깔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에게 잠시 쉬어가라고 심장을 돌보라고 조심스럽게 권했지만 그는 허허 웃으며 자신은 아직 튼튼하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뇌에 혈관이 막혀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자신의 손톱 색깔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 어두운 빛이 심장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도 가슴이 아립니다. 당신은 부디 그분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손톱색이 변했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에도 어둠이 찾아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지나간 날들에 대한 뼈아픈 후회, 그리고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당신의 피를 차갑게 식히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손을 비벼 따뜻한 온기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심장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나직이 속삭여 주십시오. 따뜻한 마음을 품으면 차가웠던 피가 다시 돌기 시작하고 어두웠던 손톱색도 서서히 맑은 빛을 찾게 됩니다. 당신의 몸은 정직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의 손톱은 빛날 것이고 당신이 자신을 방치하는 만큼 당신의 손톱은 시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톱이 보여주는 그 색깔이 바로 당신의 현재 모습입니다. 부디 그 어두운 빛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살리고자 하는 당신 몸의 마지막 노력이니까요.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손톱에 맑은 분홍빛이 돌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고 밝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심장이 다시 활기차게 뛰고 그 기운이 손가락 끝까지 막힘없이 흘러가기를 나는 이 100년의 지혜를 담아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손끝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간절하게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운이 흐르는 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생명의 통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는 이 길을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마음이 편안한 사람의 길은 막힘없이 넓고 시원하게 뚫려 있지만 마음속에 맺힌 것이 많은 사람의 길은 여기저기 엉키고 설켜서 기운이 제대로 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손톱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길의 끝자락에 놓인 작은 등불과 같습니다. 등불이 가물거리면 기름이 떨어졌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다는 뜻이듯 손톱에 생기가 없다는 것은 당신의 몸 안을 흐르는 기운인 기가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은 단순히 피를 돌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모든 기운을 다스리는 주인이며 감정의 뿌리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면 그 화의 기운이 피를 뜨겁고 탁하게 만들고 당신이 슬퍼하면 그 슬픔의 기운이 피를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힙니다. 그렇게 탁해지거나 무거워진 기운은 손가락 끝까지 미쳐 다다르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손톱은 영양분을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몸 안에 나쁜 찌꺼기들이 쌓이는 곳이 되고 맙니다. 당신은 혹시 평소에 가슴이 답답해서 자기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지는 않나요? 그 한숨은 막힌 기운을 억지로라도 뚫어보려는 당신 몸의 눈물겨운 몸부림입니다. 나는 예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통해 우리 몸이 자연과 닮아 있음을 배웠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 몸의 피와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흐르고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이들은 몸을 움직이기보다 머리를 너무 많이 씁니다. 복잡한 생각과 끊임없는 계산은 기운을 머리로만 쏠리게 하고 정작 심장 아래쪽은 차갑게 식게 만듭니다. 상체는 뜨겁고 하체는 차가운 수승화강이 깨진 상태가 되면은 심장은 과부하가 걸려 지쳐버립니다. 이때 손톱을 만져보면 딱딱하기만 할 뿐 유연함이 없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거나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 에너지가 메말라 가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 자신의 기운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공부가 아닙니다. 그저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굳어있는 어깨와 가슴을 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막혔던 기운의 길들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손가락 끝에 따뜻한 온기가 돌고 손톱은 다시금 맑고 투명한 빛을 머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겉모습이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이 다시금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팍팍해도 당신의 몸을 방치하는 핑계로 삼지 마십시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고 명예를 잃으면 다시 쌓을 수 있지만 심장이 멈추고 기운이 닿으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나는 당신이 살아있는 매 순간이 보석처럼 빛나길 바랍니다. 당신의 손톱이 윤기를 잃었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당신의 영혼을 보살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맺힌 것은 풀고 억울한 것은 내려놓으며 스스로에게 참으로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풀려야 기운이 살고 기운이 살아야 당신의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100년을 산 이 노인이 보기에 건강의 가장 큰 비결은 약이나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막힘없는 마음의 흐름에 있었습니다. 부디 당신의 손끝에 흐르는 생명의 기운을 소중히 여겨 무서운 질병의 그림자가 당신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지켜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손톱이 절하는 그 나직한 진실을 믿고 오늘부터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게 숨쉬며 살아가십시오. 이번에는 손톱의 모양이 평소와 다르게 변하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혹시 당신의 손톱이 평평하지 않고 가운데가 푹 들어간 숟가락 모양처럼 변해 있지는 않나요? 나는 이것을 비어버린 심장의 슬픔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의 뿌리가 튼튼하면 줄기와 잎사귀가 곧게 뻗어나가듯 심장이 건강하고 피가 맑으면 손톱은 매끄럽고 단단한 곡선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심장이 힘을 잃고 몸 안에 소중한 기운들이 다 빠져나가 빈 껍데기만 남게 되면 손톱은 힘없이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이런 손톱의 변화는 당신의 몸이 아주 오랫동안 굶주려 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단순히 배가 고프다는 뜻이 아니라 피를 만드는 재료가 부족하고 심장이 그 피를 돌릴 기운조차 바닥났다는 뜻이죠. 나는 100년을 살며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는 이런 손을 가진 이들이 참 많았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이 풍요로운 시대에 왜 여전히 많은 사람의 손톱이 숟가락처럼 굽어있고 힘없이 부러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먹는 음식은 많을지 몰라도 정작 심장을 살리고 피를 맑게 하는 진짜 생명을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혹시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마음이 허전해서 자극적이고 몸에 해로운 것들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것들은 혀를 즐겁게 할지는 몰라도 당신의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피를 탁하게 만들어 혈관을 막고 심장의 짐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손톱이 안으로 굽어 들어가는 것은 당신의 심장이 이제 더 이상 짜낼 피가 없다고 나는 너무나도 지쳤다고 보내는 마지막 애원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몰아붙인다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은 멈춰버릴지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이 자신의 몸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길 바랍니다. 내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손톱이 부러지고 모양이 변하는 것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줄이 얇아지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늘 원인 모를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이 비어있으니 마음도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내가 아는 한 노학자는 늘 평온한 마음으로 소박한 밥상을 즐겼습니다. 그의 손톱은 100살이 다 된 나이에도 아이처럼 맑고 튼튼했죠. 그는 나에게 늘 말했습니다. 심장을 살리는 것은 대단한 보약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맑은 음식과 제때 쉬어주는 지혜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손톱이 지금 숟가락처럼 움푹 파여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동안 자신을 너무나 소홀히 대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심장에 맑은 피를 채워주십시오. 따뜻한 국물 한 모금, 정성이 담긴 나물 한 접시가 당신의 혈관을 깨우고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손톱은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얇아지고 굽어버린 손톱을 보며 속상해하기만 하지 말고 그 손톱이 다시 단단해질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을 정돈하십시오. 무리한 일정을 줄이고 잠자리에 일찍 들며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심장이 평온을 되찾으면 피는 자연스럽게 풍성해지고 당신의 손톱 또한 다시금 건강한 곡선을 그리며 살아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손톱 끝에 다시 힘이 실리고 당신의 심장이 아무런 걸림돌 없이 힘차게 고동치기를 이 늙은이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보낸 정성을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심장을 아끼는 만큼 당신의 생명 또한 당신을 위해 더 길고 아름다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병을 두고 흔히들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살아온 긴 세월 동안 지켜본 바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소나기조차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차가워지는 징조를 보이듯 우리의 몸 또한 쓰러지기 오래전부터 수많은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몸의 한쪽이 굳어버리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불행이 닥치기 전에 당신의 손톱은 이미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피가 맑지 못하고 끈적해지면 심장은 그것을 온몸으로 밀어내느라 무리하게 되고 그 압력을 견디다 못한 혈관이 결국 터져버리는 것이지요. 당신은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뒷목이 뻣뻣해지거나 손끝이 저릿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나요? 사람들은 대개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손톱 밑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와 세로로 깊게 파인 골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손톱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머릿속과 가슴속 혈관들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위험천만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피가 순조롭게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다는 것은 언제든 그 흐름이 멈출 수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당신의 소중한 삶이 멈출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 보았던 수많은 동료와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자신의 몸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제까지도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사람이 갑자기 깨어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들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손톱은 이미 오래전부터 윤기를 잃고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그 작은 신호가 얼마나 무서운 예고인지 알았더라면 잠시 일선을 멈추고 숨을 고르라고 말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100살이 넘은 지금도 나를 괴롭힙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나요? 돈과 명예 그리고 자식 뒷바라지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쓰러지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병상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후회하는 것만큼 처량한 일은 없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보낸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뇌와 심장은 서로 연결돼 있어 손톱 끝까지 피를 보내지 못하는 심장의 약함은 곧 뇌의 혈관을 위협하는 불씨가 됩니다. 지금 당신의 손톱이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평소와 다른 무늬를 띠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제발 나를 좀 봐달라고
이대로는 곧 무너질 것 같다고 말하는 당신 몸의 충직한 고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당신은 멈추어야 합니다. 따번 자극적인 음식을 멀리하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욕심을 비워내며 맑은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피가 다시 맑게 흐르기 시작하면 손톱의 빛깔이 변하고 그 변화는 곧 당신의 머리와 가슴이 안전해졌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건강하게 늙어가는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식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계절이 바뀌는 아름다움을 느끼며 평온하게 눈을 감는 그날까지 당신의 몸이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당신의 손톱이 건네는 무서운 진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사랑의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노인의 간절한 당부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끝에 나타난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다시 평온한 리듬을 찾고 그 맑은 기운이 온몸을 돌아 당신의 삶이 매일매일 축복처럼 이어지기를 나는 진심으로 빌고 또 빌겠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뒤돌아보면 먼저 떠난 이들의 얼굴이 하나둘 스쳐 지나갑니다. 나와 함께 학문을 논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던 동료들, 그리고 정답게 담소를 나누던 오랜 친구들 말입니다. 그들 중에는 나와 함께 이 나이까지 살지 못하고 너무 일찍 세상을 등진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집니다. 그들은 모두 나보다 똑똑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소란에는 눈을 감고 살았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 그들의 손끝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를요. 내가 아끼던 한 친구가 생각납니다. 그는 늘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섰고 자기 일에도 빈틈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찻잔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그의 손톱이 유난히 희박하고 끝이 갈라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여보게 조금은 쉬어가며 하게 손끝이 저렇게 말라가는 건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네 라고 조심스럽게 일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허허 웃으며 할 일이 태산인데 어떻게 쉬겠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은 그의 마지막 고집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느 가을날 아침 예고도 없이 찾아온 심장의 멈춤으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손톱에 새겨졌던 그 메마른 흔적들이 사실은 그가 견디고 있던 고통의 깊이였다는 것을 그가 떠난 뒤에야 우리 모두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에 몰두하거나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동안에는 자신의 생명줄이 얼마나 얇아지고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손톱이 윤기를 잃고 잿빛으로 변하거나 작은 부딪힘에도 맥없이 부러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친구였던 그들처럼 심장이 지쳐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먼저 보낸 친구들의 손은 한결같이 거칠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해서 생긴 굳은 살과는 다릅니다. 생명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영혼의 빛깔이 사라진 빈 껍데기 같은 모습이었지요. 나는 당신이 그런 손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나요? 당신의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배우자의 손을 잡을 때 당신의 손끝에는 따뜻한 생기가 돌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손이 차갑고 손톱 모양이 흉하게 변해 있다면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대물림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만약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내 친구들의 손을 더 꽉 잡고 그들의 손톱을 하나하나 살피며 억지로라도 쉬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지요. 그래서 나는 오늘 당신의 손을 빌려 그들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간 이들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자신을 아끼지 않는 열정은 결국 자신을 태워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심장은 한번 멈추면 다시 뛰게 하기 어렵고 터져버린 혈관은 예전의 매끄러움을 되찾기 힘듭니다. 손톱은 그 비극이 일어나기 전까지 당신에게 수천 번, 수만 번 말할 겁니다. 당신의 손톱이 울퉁불퉁해지거나 색이 변하는 것은 당신의 심장이 나도 이제는 좀 쉬고 싶다고 보내는 간절한 편지입니다. 부디 그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내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중에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일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노인의 회한 섞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몸을 다시 보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은 말이 없지만 살아남은 나는 그들의 목까지 당신에게 당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의 손톱이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것은 당신이 건강하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손을 가만히 보듬어 주십시오. 그리고 일찍 떠나간 수많은 영혼이 당신에게 건네는 무언의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평온하게 뛰고 그 기운이 손톱 끝까지 닿아 당신의 삶이 향기롭게 이어지기를 나는 먼저 간 친구들의 이름을 빌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어떻게 갖고 나가야 할지에 대해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나이가 60이나 70을 넘어서면 우리는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에 서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괴롭히던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일입니다. 당신의 손톱에 나타난 그 무서운 신호들을 지우고 심장을 다시 튼튼하게 하려면 먼저 당신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나쁜 버릇들부터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가장 먼저 조급함이라는 마음의 병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빨리 가려 하고 당장 결과를 보려 하는 그 마음이 당신의 피를 말리고 심장을 옥죄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선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부터 살펴봅시다. 날카롭고 거친 말, 남을 탓하거나 비꼬는 말은 내뱉는 순간 상대보다 내 심장에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한 번만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어 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의 멈춤이 당신의 혈관이 터지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쌓아둔 쓸데없는 물건들을 정리하십시오. 집안이 어지러우면 마음이 어지럽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기운의 흐름이 막힙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비워낸 빈자리에 맑은 공기가 돌게 하듯 당신의 마음에도 여유라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심장이 그 공간 속에서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식습관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짜거나 매운 것, 기름진 음식은 혀를 잠시 즐겁게 할 뿐 당신의 피를 탁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나는 100살을 살며 대단한 보약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철에 나는 소박한 나물과 맑은 물 그리고 정성이 담긴 밥 한 그릇을 감사히 먹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손톱이 갈라지고 줄이 생겼다면 그것은 지금 당신의 피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맑은 음식을 먹어 피를 청소해 주어야 손톱 끝까지 건강한 기운이 전달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하루에 30분씩 햇볕을 쬐며 천천히 걷는 것이
당신의 심장에는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땅의 기운을 밟으며 걷는 그 걸음마다 당신의 막혔던 혈관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때 그것을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허허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던진 독설을 당신의 가슴 속에 담아두는 순간 그 독은 당신의 심장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을 지키는 것은 약이 아니라 당신의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손끝의 저림이 사라지고 손톱의 색이 맑아집니다. 나는 당신이 남은 인생을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화해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하루 동안 고생한 당신의 몸을 다독여주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때 당신의 손톱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몸이 소통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느라 정작 당신의 몸은 빈 껍데기가 되진 않았나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시간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평온해야 당신의 가족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평온하게 뛰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며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손톱에 새겨진 경고들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이런 소박한 행복을 더 오래 누리라고 보내는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부디 그 초대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욕심을 버리고 미움을 지우고 오직 당신의 생명이 보내는 이 나직한 목소리에만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다시금 맑은 피를 뿜어내고 그 기운이 손톱 끝까지 막힘없이 흘러가 당신의 삶이 매일매일 안녕하기를 이 늙은이는 간절히 바라고 응원합니다. 당신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가장 위대한 치유입니다. 당신의 집안 구석구석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수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낡은 물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지는 않나요? 사람들은 물건을 버리면 큰 일이라도 나는 줄 알지만 사실 우리 몸의 병은 비우지 못한 데서 시작됩니다. 집안에 쌓인 낡은 짐들은 당신의 눈을 어지럽히고 결국 마음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마음이 막히면 기운이 탁해지고 그 탁한 기운은 당신의 심장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나는 이것이 당신의 손톱을 거칠게 만들고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숨은 범인이라고 믿습니다. 물건에는 저마다의 기운이 있어서 오래되고 죽은 물건들을 껴안고 사는 것은 당신의 생명 에너지를 갉아먹는 일과 같습니다. 나는 100년을 살며 참으로 많은 이삿짐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 모은 재산을 가득 싣고 가려 하지만 정작 그 무게 때문에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지요. 당신의 심장이 편안해지려면 당신이 머무는 공간부터 가벼워져야 합니다. 낡고해진 옷들, 쓰지 않는 그릇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이 담긴 빛바랜 편지들까지 이제는 과감히 놓아주십시오. 그것들을 비워낼 때 비로소 당신의 방에 맑은 바람이 들고 당신의 혈관에도 신선한 산소가 공급됩니다. 비움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의식입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당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낡은 생각들도 버려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들은 당신의 심장을 차갑게 식히는 독입니다. 이미 흘러간 물을 되돌릴 수 없듯이 지나간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은 당신의 손톱 끝에 흐르는 맑은 기운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손톱에 가로줄이 생기거나 색이 탁해진 것은 어쩌면 당신이 너무 많은 과거의 짐을 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오늘부터는 어제는 어제로 끝났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또한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미움이라는 해로운 물질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 한구석에 쟁여둔 그 앙금은 당신의 피를 가장 먼저 오염시킵니다. 피가 오염되면 심장은 그것을 걸러내느라 쉴 틈이 없고 결국 혈관 곳곳에 찌꺼기가 쌓여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릅니다. 당신의 손톱 밑에 검은 그림자가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미움으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 그 미움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비워낸 자리는 결코 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빈 공간을 통해 당신의 생명력이 다시금 용솟음치게 될 것입니다. 깨끗하게 치워진 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고요한 시간이 당신의 심장에는 그 어떤 보약보다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손가락 끝까지 피가 막힘없이 흐르고 당신의 손톱은 다시금 아기처럼 보드랍고 투명한 빛을 되찾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남은 생을 무거운 짐을 진 채 헐떡이며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주변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심장은 지금도 당신에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갈라지는 것은 당신의 몸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없다는 마지막 선언입니다.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낡은 물건 하나부터 버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가슴이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느껴보십시오. 그 시원함이 바로 당신의 심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의 손톱이 다시 건강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나는 당신이 비움의 미학을 통해 진정한 건강과 평안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은 많이 가진 삶이 아니라 가장 맑고 가벼운 심장을 가진 삶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남에게 서운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깎이는 쓰라린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그 분노는 불길처럼 타올라 가슴을 가득 채우지요.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깎아내릴 때 그것을 똑같이 되받아치거나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는 것은 당신의 심장에 스스로 칼을 꽂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신의 손톱이 갑자기 딱딱하게 굳거나 끝이 갈라지는 것은 단순히 영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쌓인 화기운이 피를 말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100년을 살며 수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나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내 진심을 왜곡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도 밤잠을 설치며 억울해하고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내 손을 보았는데 손톱 밑이 새카맣게 죽어있고 손끝이 떨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이 던진 돌에 맞아서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돌을 주워다가 내 가슴 위에 올려놓고 있었기에 내 심장이 터질 듯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을요. 당신을 무시하는 그 말들은 사실 그 사람의 그릇을 보여주는 것일 뿐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에 흔들려 당신의 소중한 피를 탁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무리하게 굴거든 그저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으십시오.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픈 모양이구나 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당신이 평온을 유지할 때 당신의 피는 맑은 물처럼 고요하게 흐르고 그 기운이 손가락 끝까지 닿아 손톱은 다시금 부드러운 빛을 띠게 됩니다. 분노는 혈관을 좁게 만들고 심장 박동을 거칠게 하여 뇌로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일은 바로 그 찰나에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당신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당신의 생명을 고작 남의 입에서 나온 가벼운 말 한마디 때문에 위태롭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침묵의 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고 고요한 미소로 당신의 품격을 지키십시오. 마음이 넓은 사람은 웬만한 오물은 스스로 정화하는 강물과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강물처럼 넓어지면 심장은 아무런 걸림돌 없이 힘차게 펌프질을 할 것이고 당신의 손톱에 새겨졌던 고통의 흔적들도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의 기운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평온하면 당신 주변의 공기도 맑아지고 당신의 손을 잡는 사람들도 그 따뜻한 생기를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도끼를 품으면 당신의 손톱은 날카롭고 딱딱해져 사랑하는 이들에게조차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남은 인생을 부드럽고 넉넉한 손을 가진 어른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누군가 당신을 흔들려 할 때마다 당신의 손톱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나는 내 생명을 지키는 길을 택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심장을 살리고 돌발적인 사고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음 속에서 고생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다가 있어야 합니다. 그 바다가 고요할 때 당신의 심장은 가장 안전합니다. 당신의 손톱이 맑은 분홍빛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당신의 심장이 아무런 원망 없이 달게 뛸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매일매일 깨끗이 닦아내십시오. 나는 당신이 그 어떤 모욕 앞에서도 당당하고 평화로운 사람으로 남기를, 그래서 당신의 생명이 100년을 넘어 1000년의 향기를 머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을 지키는 힘은 밖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고요한 내면에 있습니다. 그 힘으로 당신의 소중한 심장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고 하면 눈앞에서 산이 움직이거나 병이 씻은 듯이 낫는 커다란 일만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마주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내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음을 느끼는 그 평범한 순간 속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손톱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듬어 보십시오. 그 작은 손톱이 매일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손가락 끝까지 따뜻한 피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감사하고 경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부터 감사라는 마음의 약으로 당신의 심장을 치유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몸 안에서 가장 맑은 피를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고맙다는 생각을 품을 때 당신의 뇌와 심장은 서로 아주 부드러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거칠게 요동치던 맥박이 안정을 찾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혈관들이 마치 봄날의 얼음이 녹듯 유연해집니다. 당신의 손톱에 새겨졌던 깊은 골이나 거무스레한 빛깔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비결은 대단한 보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이 내뱉는 감사함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몸을 위해 수고해준 심장에게 그리고 끝단까지 영향을 실어 나른 피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투덜대곤 합니다. 하지만 투덜거림과 불평은 당신의 피를 차갑게 식히고 기운을 막히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 하고 한탄할 때 당신의 심장은 더 큰 부담을 느끼며 지쳐버립니다. 반대로 아직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도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어 고맙다고 말할 때 당신의 몸 구석구석으로는 생명의 에너지가 힘차게 뻗어나갑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얇아졌던 것은 어쩌면 당신의 몸이 그동안 감사함에 목말라 있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의 기운을 나누길 권합니다. 누군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자식들이 보내온 짧은 안부 인사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가슴에 담으십시오. 기쁨으로 충만한 심장은 결코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피가 기쁨을 머금고 돌면 손가락 끝은 발그레한 빛을 띠게 되고 손톱은 건강한 윤기를 머금게 됩니다. 이것은 겉으로만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당신의 깊은 내면이 건강하게 되살아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손톱은 당신이 세상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자기 자신과도 깊은 화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리느라 돌보지 못했던 당신의 몸에게 무리한 요구에도 묵묵히 버텨준 당신의 장기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십시오. 특히 당신의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심장의 박동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이 작은 기관이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이 화를 내는 순간에도 당신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고마움을 느끼는 순간 당신의 손가락 끝 저림은 잦아들고 손톱 끝까지 맑은 기운이 차오를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을 대하는 가장 경건한 태도이며 심장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입니다. 100년을 산 이 노인이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손톱이 다시금 아기처럼 투명하고 예쁜 분홍빛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 빛은 당신의 심장이 보내는 기쁨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매 순간을 기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몸 또한 기적 같은 건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부디 그 소중한 마음의 힘을 믿고 오늘부터는 당신의 삶을 감사의 향기로 가득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심장이 평온하고 당신의 손끝이 늘 따뜻하기를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빌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100년 넘는 시간을 살아오며 이 평범한 진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몸소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음식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연료이자
당신의 손톱 끝까지 흐르는 피의 원천입니다. 만약 당신의 손톱이 자꾸 갈라지고 윤기를 잃었다면 그것은 지금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당신의 생명을 살리기에는 너무나 거칠고 탁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부터라도 화려하고 자극적인 맛보다는 소박하고 맑은 기운을 담은 음식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땅에서 난 제철 음식을 보약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봄에는 파릇한 나물로 몸의 기운을 깨우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과 채소로 열을 식히며 가을과 겨울에는 뿌리 채소와 곡식으로 기운을 갈무리했지요. 나는 지금도 이 전통적인 식습관이 심장을 지키는 가장 큰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손톱에 가루줄이 생기거나 끝이 숟가락처럼 굽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피에 영양이 부족하고 기운이 말랐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값비싼 약을 찾기보다 정성이 담긴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맑은 국물을 드십시오. 천천히 씹어 삼키는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의 심장은 비로소 안정을 찾고 피는 다시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너무 달거나 짠 음식 그리고 기름진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음식들은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어 심장이 피를 밀어낼 때마다 큰 고통을 줍니다. 심장이 힘들게 일하다 보면은 손가락 끝까지 갈 피가 모자라게 되고 결국 당신의 손톱은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당신이 식사를 할 때마다 당신의 심장에게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이 음식이 너를 기쁘게 하니 아니면 너를 힘들게 하니? 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을 귀하게 대접할 때 당신의 몸도 당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운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몸을 억지로 움직여 땀을 뻘뻘 흘려야 건강해진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100살을 살아보니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심장에 독이 됩니다. 나는 매일 아침 가볍게 몸을 늘려주고 낮에는 햇볕을 쬐며 천천히 걷는 것을 즐깁니다. 땅을 밟는 그 걸음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기운이 순환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야 피가 굳지 않고 손톱 끝까지 막힘없이 흐릅니다. 당신의 손톱이 딱딱하게 굳어 유연함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 당신의 몸이 너무 뻣뻣하게 굳어 있다는 뜻입니다. 숲길을 걷거나 마당을 거닐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심장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잠을 자는 시간 또한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잠은 심장이 유일하게 깊은 휴식을 취하고 피를 맑게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해가 지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일찍 잠자리에 드십시오. 어두운 밤에 충분히 쉬어줘야 다음날 당신의 손등에 푸른 핏줄이 부드럽게 솟아나고 손톱에 분홍빛 생기가 돕니다. 생활의 리듬이 깨지면 심장이 가장 먼저 알고 비명을 지릅니다. 당신의 손톱에 나타난 검은 줄이나 얼룩들은 어쩌면 당신이 밤늦도록 쉬지 못하고 몸을 혹사한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먹고 무리하지 않게 움직이며 제때 쉬어주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손톱은 당신이 이 단순한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성적표입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 위에 무엇이 올라와 있는지, 당신의 걸음걸이가 너무 조급하지는 않은지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핀다면 당신의 심장은 힘차고 고른 박동으로 화답할 것이고 당신의 손톱은 다시금 비단처럼 매끄러운 윤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삶이 이 소박한 지혜들로 가득 채워져 그 어떤 병마도
감히 틈타지 못하는 단단한 성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마지막 진심을 건네려 합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온 이 노인이 당신의 손을 잡고 꼭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결국 하나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당신의 영혼이 머무는 거룩한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손톱 위의 작은 줄기들, 미묘한 색깔의 변화, 그리고 모양의 뒤틀림은 단순히 병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이 당신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였고, 더 늦기 전에 자신을 아껴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목소리를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가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에 몸이 보내는 비명을 무시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에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을 견디며 앞만 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톱이 다시 맑은 빛을 찾고 당신의 심장이 평온하게 뛰게 하는 가장 큰 힘은 외부의 약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어 예순이 되고 일흔이 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온갖 맛을 다 본 뒤에 비로소 얻게 되는 깊고 그윽한 아름다움입니다. 다만 그 아름다움을 오래도록 누리기 위해서는 당신의 몸이라는 그릇을 정성껏 닦아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거울 속에 얼굴만 보지 말고 당신의 손끝을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거기에는 당신이 살아온 고단한 삶의 흔적과 함께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손톱이 거칠어지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손톱이 파랗게 질리면 당신의 삶에 따뜻한 기쁨을 채워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남은 생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발적인 사고나 갑작스러운 병만은 평소에 자신을 돌보는 사람을 쉽게 침범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박동하고 맑은 피가 손가락 끝까지 막힘없이 흐를 때 당신의 몸 안에는 그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그 뿌리가 당신을 지탱해 줄 것이며 당신의 남은 날들을 축복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100년을 산 이 노인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평범하지만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이제 나는 이 이야기를 마치고 물러가려 합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건강과 안녕을 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손이 늘 따뜻하기를, 당신의 손톱이 늘 맑은 분홍빛으로 반짝이기를, 그리고 당신의 심장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리듬으로 구동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일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당신의 손을 가슴에 얹고 평온한 숨을 내쉬며 당신의 심장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혈관을 깨우고 당신의 손톱에 생명의 빛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고 깊은 강물처럼 고요하며 푸른 소나무처럼 늘 푸르기를 바랍니다. 이 노인의 낮은 목소리가 당신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부디 아프지 마십시오. 부디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앞날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당신에게 내 모든 축복을 보냅니다.